항상 공부는 대기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방에 이해하고 한 방에 정리하고 외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 정도 실력 있는 분은 우땡땡이란 분하고 조땡이란 분만 그게 외자 우로 시작하는 분하고 조로 시작하는 성을 가지신 분들이 머리 진짜 좋다고 다들 이야기하시는데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아니 그분들은 한번 책 보면 처음 보는 것도 그냥 복사기처럼 머리에 싹 복사된다 하시더라고요. 이해는 못 하시지만 그냥 외워서 주관식으로 뭔가 쓰는 거는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가능하긴 가능한데 그건 일단 별도의 문제이고 우리는 어릴 땐 천재란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어릴 땐 천재란 이야기 듣지 않으셨습니까? 네, 접하는 게 많다 보면 그게 좀 약간씩 퇴색되는 것도 있고 튀어나 보이지 않으려고 자제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책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회독수를 많이 넓혀 나가시는 게 가장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시험 나올 게 있다고 하면 그 시험 나올 것만 좀 집중적으로 정리해 나가시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민법은 어디가 시험 나올지 모르시죠? 그냥 다 아는 걸로. 공법은 좀 나올 때가 뻔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해 나가시면 됩니다. 우선 25페이지의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 관련된 내용은 무조건 잘 정리해 놔야 됩니다. 우선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 결정권자이거든요. 이들은 용도지구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한 장 넘기십니다. 2번 예외 차시였죠. 기역, 니은 묶어놓습니다. 기역, 니은 묶어놓습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 시도, 대도시,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 주놓습니다. 경관지구를 추가로 세분하거나 특화 경관지구, 중요설보지구, 특정 용도 제한 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래서 조례로 경관지구를 일반 경관지구를 추가해놨다고 하면 그 일반 경관지구에 대한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진 약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차피 기업과 관련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조례로 추가를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역 찾으라고 했을 때 특경, 특중 네 가지가 그 대상이다. 그것만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어문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시도, 대도시 조례로 용도지구 외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법령상 용도지구의 종류는 9가지인데 10번째 용도지구를 조례로 신설해놨다고 하면 그 지정 변경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국장 빠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그래서 기억니언에 대해서는 묶어만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해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하여야 한다.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박스 속의 1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2번입니다. 산사태 등이 최근 10년간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있는 지역은 방제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용도 지구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에 관한 내용은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는 작년 기출문제에 출제되었고 두 번째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이러한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에서는 국장 빠진 지도지사, 대도시장이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된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2회 이상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에 대해서는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을 행정계획이라 했는데 그 행정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입니다. 반면 지역지구 구역, 광역계획권 지정은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용도지구의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다 원칙인데 최근 10년 사이에 이 이상 풍수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인명피해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지도의사 대도시장이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얘는 원칙에 대한 예외라는 것을 꼭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지구 구역 지정은 이미 사항이지만 딱 세 가지가 예외입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셨습니다. 연안 침식이나 최근 10년간 2회 이상 풍수에 발생한 경우로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에 대해서는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나는 정택이라는 친구를 몇 년간 사귀었다? 10년. 정택 10년입니다. 그리고 시공록 30만입니다. 시가 조정구역이나 공원이 해제된 경우로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녹지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얘가 올해 시험에 나올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이거나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인 곳은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지정해야 한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는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분양권에 대해서는 공법상 입주자 지위라 표현하고 그 입주자 지위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는 주택으로 표현을 달리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주택거래는 자유로운데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거래는 자유로운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분양권 거래는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투기과열지구는 우리가 재산권 행사와 관련되어 민법에서는 사용수익 처분권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분양권이란 재산권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변경은 지정 해제는 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 이것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만약 지정권자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주택가격 안정되었다. 인식하게 되면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해야 한다. 해제하여야 한다. 공법상 규제에 해당되는 투기과열지구는 필요 최소한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돼야 되고 지정권자 스스로가 주택가격이 안정되었다 인식하게 되면 투기과열지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 인식하게 되면 해제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번 정권이 만든 제도가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 조정 대상 지역도 주택 가격이 물가 상승보다 현저히 높은 때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가격이 안정되면 해제할 수 있는데 지정권자가 지정 사유가 없다 인식하게 되면 해제하여야 한다. 우리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여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은 우리는 청산이란 말 보게 되면 녹개수, 기지개란 말 보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개수의 경우는 최대 제한 기간이 몇 년이다? 3년. 기지개의 경우는 최대 제한 기간이 5년입니다. 그런데 저 녹개수의 경우 1년 만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지정권자가 인식하게 되면 해제해야 한다. 3년 다 채울 때까지 계속 유지한다. 해제하여야 한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의 경우에도 규제 강화시키는 제도이죠. 그 규제를 유지할 필요 없다. 지정권자가 인식하게 되면 해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지역지구 구역지정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으로 이미 사항이지만 여기 세 가지의 경우에는 강행 규정에 의한 필수사항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특별히 지정권자가 지정사유 없다 인식하게 되면 인정하게 되면 해제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하나 정리해 놓습니다. 취지는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이해 안 되면 외우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연한 침식이란 말과 최근 10년 사이의 이해상 산사태 등으로 인명피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세 번째 예외에 관한 사항 저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리얼 차지해야 됩니다.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얘는 2년 전에 법을 개정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재작년에 행위 제한과 관련되어 시험을 한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절차와 관련되어 다시 시험에 나올만 하기 때문에 얘를 꼭 봐놔야 됩니다. 우선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정 기준 찾으셨죠. 1번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시에 기반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기반설 부족 가로 해놓습니다.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만 추정했습니다.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것. 그리고 2번입니다.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지정할 것. 그래서 네 번째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복합용도지구를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딱 세 군데입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근데 이거 꼭 기억해 주시는데 그냥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일주일 공개. 근데 그걸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총 몇 개? 3개입니다. 3개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딱 세 군데만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복합용도지구 지정함에 있어서 지정 기준과 관련되어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일반 주거지역이란 용도지역의 전체 면적이 얼마? 3분의 1까지만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전국에는 200여 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 중에 가끔 인구가 감소되는 도시도 있고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되는 도시라고 하면 토지의 가격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데는 쳐다도 보면 안 되고 인구 늘어나는 곳만 쳐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인구가 5만 안 되는 시, 군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기존 시가지에 새로 인구를 수용하는 방법과 신도시개발 사업하는 방법으로 늘어난 인구를 감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남 같은 경우는 분당지구와 판교지구 외 대장지구에 대한 개발사업과 고등지구에 대한 개발사업, 하남 유래지구에 대한 개발사업 토대로 새로운 신도시 만들어서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데 만약 도시의 지역 여건상 그러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존 지가지를 용도지역 변경함으로써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는 방법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바꿔버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울에는 용산 청과물시장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거 싹 밀어버리고 용산 전자랜드로 바꿔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과물시장이라고 하면 걔는 뭐 하는 곳이다? 유통상업지역입니다. 걔를 전자랜드로 바꿨다고 하면 그때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꿔버린 것이거든요. 유통상업지역이었을 때 용적률과 일반 상업지역이었을 때 용적률 각각 달라지고 나중에 용산역 앞에 특별 건축구역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 전자랜드도 조성된 지 30년, 40년 흘러간 시점이 됩니다. 그냥 놔두겠습니까? 재개발하겠습니까? 상업적 대상으로 실시한 정비 사업이 있다면 걔는 뭐다? 재개발. 주거지역 대상으로 한다면 주거환경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 상업적, 공업적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비 사업은 재개발 사업 하나입니다. 앞으로 천천히 해나가시는 겁니다. 다 보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일반 주거지역이었을 때 최대 용적률은 300%인데 준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바뀌게 되면 최대 용적률은 500%입니다. 우리 용적률과 관련되어 1, 3, 5란 말 기억나신다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300,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 그러면 이런 200의 용적률이 달라지게 되면 건물은 더 커지고 그러한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고 저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기반 시설의 수요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이거든요. 수도권의 팔당댐이라고 하면 인구 2천만, 2,500만까지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데 지방의 여러 도시의 경우에는 상선이 좀 부족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 도시를 용적률을 함부로 변경하게 되었을 때 충분한 기반설인 전기, 수도 공급이 곤란해진다고 하면 개발 사업 안 하는 게 더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반설의 부족이 예상되는 장소의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일정한 구역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 복합 용도지구 지정함으로써 건폐율과 용적률은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그대로 따라가고 이 복합 용도지구 지정된 곳에는 일반 주거지역이죠.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그대로 다 건축합니다. 그래서 총 10개 건축 가능하다고 하면 10개 형태의 건물은 당연히 건축하고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된 일반 주거지역에 추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된 일반 주거지역에는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20개로 달라지게 하는 것이 복합 용도지구의 특징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반설의 부족 여부는 중앙에서 잘 알고 있겠습니까? 지방이 잘 알겠습니까? 지방이. 그래서 복합 용도지역의 지정은 누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복합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러한 복합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에 기반설에 해당되게 되는 전기, 수도, 도로, 교통 등의 시설을 확충하기 곤란한 곳이라고 하면 용도지역 변경 대신 복합 용도지구 지정함으로써 기존 건폐율과 용적률은 유지하지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완화시켜주는 제도가 복합 용도지구 지정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취지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복합 용도지구 지정은 국장은 한다 못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하지 못한다. 그렇게 봐놓습니다. 행위제한과 관련되어서는 29회 때 기출문제 출제되었는데 29회 때는 1번 일반 주거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복합 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외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 용도지구 지정되면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당연히 건축할 수 있고 다음 각호에 따른 건축물 중에 도시군 계획 조례 추놓습니다.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번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중에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 추가 건축을 허용하지 않는 것 가부터 봐 있거든요. 29회 시험 때는 장내 시설을 시험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장내 시설에 해당되는 봉안당, 흔히 납골당이라고 하는 곳, 공동묘지라고 하는 곳을 만들면 집값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좋아한다, 반대한다. 반대할 거 뻔히 보이기 때문에 걔는 조례로도 건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29회 때 기출문제 출제하신 분은 올해도 출제하실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가번을 시험에 먼저 내시겠습니까? 발을 내시겠습니까? 그리고 가번을 시험에 내게 되면 그 출제위원분들이 안마 시술을 자주 드나드는 걸로 남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시험에 냈다.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위에 거는 안 내고 끝에 거만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하게 되면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갑은 아파트 추정수입니다. 그리고 나번입니다. 단란 추정과 안마실소, 노유자 시설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 하나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그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한 행위 제한이 가해지는데 29회 때 일반 주거지역과 관련된 기출문제가 다루어졌기 때문에 올해 해주실 것은 일반 공업지역을 열심히 해주십니다. 그러면 조례로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복합용도지구인 일반 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데 조례로 제한하고 있는 것, 조례로 허용할 수 없는 것 네 가지입니다. 그중에 아파트를 먼저 기억해 주시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GM자동차가 대한민국에서 흑자이다 적자이다? 적자입니다. 걔들이 군산 공장이나 또는 창원 공장에 대해 군산은 이미 폐쇄해버렸고요. 창원에 대해서는 폐쇄 여부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판국입니다. 그런데 부평 공장은 절대 폐쇄하지 않는다더라고요. 지금 부평 공장은 자동차 공장이 배치된 곳으로서 일반 공업지역인데 이 부평 공장의 부동산 가치가 한 1조 이상 되거든요. GM자동차에서는 한 10년 가까이 이 부평에 아파트 건축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전환하게 되면 고맙겠다고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를 로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가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일반 주거적으로 또는 중공업적으로 변경되게 되면 그 가치가 한 8조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아파트 건설해서 공급하게 되면 한 3조가 더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적했던 적자 다 한 방에 청산해버리고 4조 정도 들고 나올 수 있거든요. 예전에 외환은행 팔아먹었던 론타 있지 않습니까? 걔들 들고 나온 돈이 한 3조, 4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일반 공업지역에 아파트 건축하게 하는 것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복합용도지구인 일반 공업지역에는 조례로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런 일반 공업지역에는 근로자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 근로자 중에 어르신, 아기들 있다 없다. 아기들이 노동자로 일하시면 그때는 난리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일반 공업지역에는 노유자 시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월급 받으면 집에 돈 들고 가야 되죠. 중간에 단란주에 빠지거나 안마시설에 빠지게 되면 월급 탕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월급 탕진하지 말라고 단란주점과 안마시설에 대해서는 복합용도지구인 일반 공업지역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도 건축할 수 없다. 그것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설마 얘가 나오지는 않겠죠. 언제 나왔다 말씀드렸습니까? 29회 때 나오려고 하면
2회 때 보실 문제이시 올해 보실 일은 그냥 재미로 근데 이게 나왔으면 참 좋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일단 지나가십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지나가십니다. 다만 이 계획관리지역에 얘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냥 틀려주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3. 행위제한 사셨죠.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냥 무시해버리시고 행위제한 사셨죠. 그냥 이쪽은 마음 편하게 보십니다. 취락지구 사셨는데 1.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추놓습니다.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것은 국토계획법이죠.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법령, 법령에서 행위제한 가한다. 그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집단취락지구에는 개발 제한 구역 특별조치법령인데 개특법령이라 해주십시오. 그냥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개특법령.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주시는데 우리가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도 대상과 절차 그리고 뭐 보자? 행위 제한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제한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특별히 용도지구 시에는 건축 제한에 관한 내용만 규제를 가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에는 건폐율 용적률 따로 없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리고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 우리가 잠시 살펴보실 것은 조례로 건축 제한 가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딱 4개의 경우에는 조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건축 제한을 가하게 됩니다. 그중에 이미 우리가 함께 보신 것으로서 자연 취락 지구의 경우에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취락 정비할 목적으로 자연 취락 지구가 지정되게 되는데 그 녹간농자는 어디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녹간농자의 구분은 어디에 어떤 법령에 따른 것입니까? 국토법.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구분한 것은 국토법령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건축제한 행위제한 가하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국토계획법령에서 행위제한 가하고 집단 취락 지구의 경우에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 정비하기 위해 지정한 용도 지구이거든요. 그 개발 제한 구역은 어떤 법령을 적용한다? 개특 법령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 취락 지구가 지정된 곳에 어떤 건물 건축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고 하면 시행령 열람하면 저 자연 취락 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파악할 수 있고 이 자연 취락 지구의 본질은 녹간 농자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4층 이하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지 5층짜리 건물을 건축한다. 이 말로 하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개특 법령 뒤져볼 거다 안 볼 거다. 안 볼 거다. 대신 나중에 개발 제한 구역에 부동산 거래하고자 한다고 하면 개특 법령을 꼭 열람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 또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땅을 거래하게 되었을 때 그 땅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면 얘를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중에 세종시의 경우는 세종역이 어디에 만들어지겠습니까? 아마 지하철 연결과 세종 고속철도 지나가는 교차점이 예정지일 거거든요. 뻔히 알고 있으시면서 모르는 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부동산 거래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때는 개특법령을 어느 정도 내가 혼자서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땅 안 하실 거죠? 그러면 공법을 날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하여튼 지난주에 청주의 오창지구에
국책사업 결정되고 나니까 주변 땅값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국책사업이 어디에 결정될 것인지를 항상 레이더 켜놓고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 그렇게 땅을 거래하고자 한다고 하면 공법에 관한 규정들을 어느 정도 내가 혼자 숙지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십니다. 그게 귀찮다 싶으시면 아파트 매매, 임대에 전념하시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성공하신 분들, 선배들이 계시면 쫓아다니면서 배우시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실패한 분들에게도 배울 거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상한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전 취락지구의 지정 대상은 녹간농자이고 그 녹간농자 지정했던 법령은 국토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서 행위 제한을 가하는 반면 개발 제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취락지구는 집단 취락지구이고 그 대상이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개특법령에서 행위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어떤 건물 건축하는지 개별 법령에서 각각 정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특정 용도 제한 지구의 경우는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특정 용도 제한 지구의 건축 제한은 어디에 따른다? 조례. 조례는 중앙에서 만든 법이다. 지방에서 만든 법이다. 지방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 거래하고자 하는데 그 땅이 특정 용도 제한 지구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면 해당 특광시군 조례 열람하셔서 그곳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과 건축 못하는 건물을 파악해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 그것 확인하지 않고 그냥 컨설팅 하시게 된다고 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구 지정되었다면 항상 뭐 열람하자? 조례 열심히 살펴보자.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보호지구입니다.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 하나요. 건축할 수 있다. 보호지구의 경우에도 건축제한은 어디? 조례입니다. 다만 이 조례 내용은 우리 시험에 나올 일 없죠.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A 도시에 적용되는 조례와 B 도시에 적용되는 조례는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서로 다르다는 것만 명확하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경관지구 조례입니다. 그리고 복합용도지구 조례이죠.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되면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될 수 있는 건축물 당연히 건축할 수 있고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는데 조례로 허용할 수 없는 건축물 29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반 공업지역과 관련되어 4개 건축할 수 없다라는 기억하시면서 GM 자동차 생각하면 아파트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되었을 때 근로자 연령 생각하시면 노유자 시설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고 월급 집에 들고 가셔야 되죠. 탕진하시면 안 되죠. 단란주점과 안마셔서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고도지구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추천없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그러면 고도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높이는 어디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계획인데요. 끝에 계획. 얘만큼은 계획.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계획이 조례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지구와 관련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고 한도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얘만큼은 계획입니다. 방화지구, 방제지구 각각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고도지구와 관련된 건축 제한은 어디에 따른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른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게 빠졌는데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된 건축 제한을 제가 개발진흥지구 찾으셨죠? 27페이지 개발진흥지구 찾았습니다. 얘가 29회 때 기출문제 등장했었는데 그 당시에 정답 지문은 아니었지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된 건축 제한, 행위 제한을 꼭 한번 봐놓으셔야 됩니다. 찾았습니까? 우선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따르며 지구단위 계획부터 개발계획 가로 해놓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 추천놓습니다.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조례 동원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는 추정수입니다. 개발 진흥 지구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용도 지역 동그래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봐주시는데 현재 용도 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얘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용도 지구와 관련된 행위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조례로 행위 제한 가하는 것이 원칙인데 네 가지 경우는 조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행위 제한을 가합니다. 그 중에 자연취락지구의 경우는 국계법령, 집단취락지구의 경우는 계특법령, 그리고 고도지구의 경우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한도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반면 개발진흥지구는 다양한 건축물을 개발하는 곳으로서 주산관이라는 말 기억나십니다. 아파트 개발하거나 산업단 개발하거나 호텔 개발하고자 한다면 주산관을 통해 개발사업 하게 되는데 이런 개발진흥지구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아파트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하는 곳이라고 하면 개발계획에 정한 건축물을 건축하면 되는데 저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시간 많이 걸린다? 순식간에 만든다. 시간 많이 걸린다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 계획하는데 계획 수립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게 되면 계획 수립하기 전에 그 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계획 만들어지기 전 상태이거든요. 그런 때는 무엇으로? 조례로 건축 제한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발 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저 개발 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해당 용도 지역에 건축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개발진흥지구 중에 특정 개발진흥지구라 해서 우리 철새 많이 날라오는 곳이 순천만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만약 그런 곳에 철새에 탐방시설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데크 설치하는 정도이거든요. 건물 따로 건축하는 거 아니거든요. 만약 그런 정도라고 하면 개발계획 수립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끝나면 아마 순천만도 놀러 가실 거죠. 학교 가면 재밌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놀러 가시게 되면 그 철새 보실 수 있는데 그러한 곳이라고 하면 주산관을 중심으로 개발한 것입니까? 주산관 빠진 개발입니까? 주산관 빠진 개발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크 시설 설치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럴 때는 거창한 개발 계획 아예 수립할 필요 없고 다만 이 용도지구는 토지와 관련된 1차적 규제이다 2차적 규제였다. 2차적 규제입니다. 그러면 특광시골의 관할구역에는 1차적 토지 이용 규제로 용도 지역 빠짐없이 지정된 상태이죠. 철새 도리지가 있다고 하면 무엇을 지정해야 되겠습니까? 역중생 중에 생태계 보호지구로 지정되고 그곳에 개발진흥지구를 중복하게 지정할 수 있거든요. 무엇? 특정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데크시설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이미 그곳에는 용도지역과 관련된 행위제한 가해시죠. 그래서 억지로 개발계획 수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1차 토지 이용 규제인 무엇?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 개발진흥지구에 주산관 개발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개발계획 수립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건축물 건축해야 되는데 계획 수립하는 데는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무엇? 조례로 아예 개발계획 수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엇에? 용도지역에 건축 제한, 행위 제한을 그대로 적용한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음번에 또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한번 들어놓고 조금만이라도 약간 이해되는지 한번 확인해 놓으시고 다음번에 또 오시면 됩니다. 다만 이번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오래 보실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복합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 국장 빠진 지도의사 대도시장. 연안진 지역에 대한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은 강행 규정인데 누가 지정한다? 지도의사 대도시장. 그래서 조례로 신설하거나 추가한 것
연안 침식 지역에 대한 방제 지구의 지정 변경, 복합 용도 지구 지정은 국장 빠진 지리사 대도시장이 지정권자라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거 해 놓으시면 용도 지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 아쉬우면 10분 더 해도 되는데 쉬었다 하십니다.